4월에서 6월에 4월에서 6월에 B3 구역에서도 매수해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6월 중순에서 이제 이때까지도 거래량이 점증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늦진 않지 않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 저점인 기간이 조정 기간이 얼마만큼 길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점증하는 그 시점을 잡아서 사는 것이 보다 좀 현명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2월 9일자로 이제 두산이브 2차 매매 건수가 1월 달에 보면은 10건이고요. 전세 건수가 11건. 그러니까 작년에 하반기에 10월 이후에 이제 77건이었는데 거래량이 많이 줄면서 1월에는 설날이 명절 설명절이 껴서도 이렇게 많이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는 겁니다. 2월에는 한 10일 지났지만은 거래량이 좀 더 줄어서 아직도 더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아직 신고를 아직 안 한 분도 많이 있으시니까요. 신형 1차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에 이제 157건으로 가장 이제 거래량이 많았었는데 12월하고 이제 1월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2월에도 많이 줄었고요. 38평 4건, 그 다음에 이제 49평 2건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신형 1차 38평이나 38평이나 이제 49평은, 약간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적정한 수준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신형열차 38평, 49평은 경쟁 상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거다. 다른 아파트 단지나 비해서. 그래서 그 사이에는 이제 차차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렇게 되고, 북한의 요 위기 상황은 아마 3월 달이 좀 가야지 이제 어떻게 될 텐데,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따라서 미국이 또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환율이 또 영향을 받아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또 주식을 대거 팔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지금은 매도 호가라든지 이런 거는 높은 상태입니다만은 그렇게 큰 고점에서는 간헐적으로 한두 건이 거래된다고 해서 그건 일반화 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갭 투자자들이 자기네끼리 이제 물건을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실거주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두 건이 그렇게 이제 최고가에 거래됐다고,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해서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마음을 조급하게 먹으시고 매수가 좀 빨리 매수하고자 하는 그 심리는 에, 에, 조금 이제 좀 2분기, 3분기 쪽으로도 약간 천천히 매수하셔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서 많이 상담하다 보면은 느끼는 거입니다만은 이제 일상생활이 다 바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이 우한폐렴 사태가 많이 이번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여서 요거 해결이 되려면 한 3개월이 되기 때문에 3월 달까지는 관망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선호하는 또 그런 투자 패턴이나 이런 거 또 자금 마련을 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어떠실지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게 크게 시세 상승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니까 천천히 매수하시고, 하반기에 이제 변곡점에 따라서 어떻게 우한 폐렴이라든지 북한의 위기라든지 또 트럼프의 또 상황이라든지 또 이제 4월 15일 날 이제 만약에 선거 결과가 여당에서 이제 과반수를 득표하는 경우, 또 야당에서 이제 과반수가 되는 거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나 토지 시장에서도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4월 15일 날 이후에 선거 종료된 이후에 이제 투자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어떠시냐라고 제가 계속 그러는 건데 이 4월 이제 간략히 말씀드려 보면은 제 소견으로는 만약에 그 여당에서 과반수를 만약에 득표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렇게 되면은 똘똘한 지역의 아파트는 계속 우상향으로 그려질 것 같다. 그리고 유동성은 계속 공급되면서 그렇지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또 서울이나 이제 이런데 이제 공급을 많이 못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공급이 물량이 많이 부족해서 전세가라든지 그 보증부 월세, 반전세, 매매가를 많이 자극할 것이다. 그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야당에서 되면은 이제 서울의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또 분양가 상한제를 이런 걸 폐지한다라고 하는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약간 재건축 재개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분양가 상한제라든 이런 것도 좀 많이 규제 폐지한다고 하고 주택담보대출도 많이 완화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야당의 전략 주택 공약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유동성 공급은 또 어떻게 되고 또 그 재정 그 투입하는 거와 국채 발행하는 거 연관해서 유동성이 또 어떻게 흘러갈 건지 또 그 정부 규제가 만약에 여당에서 이제 과반수를 득표하게 되면 또 부동산 시장이 이제 과열이면은 이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고 또 이제 핀셋 규제를 계속 강화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법인으로 투자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약간 그쪽에 다 막혀서 어떤 또 그 이제 풍선 효과가 또 이제 벌어질 텐데 또 상가나 토지로 또 하반기에는 또 움직일 수도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많이 이제 좌우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 3월 달까지 지켜보다가 자금 계획을 마련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이제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4월 15일 전후로 해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어떠실지 저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